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의를 이제 담당한 장민혜 기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40회차 정도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일단 교재는 이론 설명하고 이제 문제도 거의 대부분 한 번씩은 이제 다뤄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이제 세무회계 부분이 이제 우리 재경관리사 파트에서 이제 재무회계와 함께 좀 쉽지 않은, 처음 공부할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이제 공부만 되면 이제 기준 점수 넘는 데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 자체는 시험 자체로서의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움은 좀 있을 거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복습하고 준비하시면 이제 합격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이 전문직 자격증에서 다뤄지는 이제 과목인데, 일단 이런 자격증 시험에도 있겠지만 전문직 시험에 있는 과목이라 내용은 굉장히 이제 어렵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까지 이미 다 시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에 목적적합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제가 딱 재경관리사 합격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도 할 거고, 문제랑 이제 범위도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더 배우고 싶은 이제 부분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라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 더 이제 깊숙한 공부를 하고 싶고, 더 이게 자세한 공부를 혹시 하고 싶으면 세무사 과정, 세무사나 회계사 과정의 세법을 들어보시는 까지 이제 거기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재경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재경관리사를 공부할 때 그 중에서 우리 세무회계 파트는 여기 책에 이제 교재 4페이지 보시면 파트가 쭉 나오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국세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 국세기본법, 이 조세 총론하고 이제 포함해서 다 국세기본법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있고, 두 번째 법인세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그게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서는 요 네 세목을 출제할 건데, 출제 문항 수가 국세기본법은 5개, 법인세법은 15개, 그 다음에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10개를 일단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하면 제가 이제 만약에 40차수를 우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문항별로 이제 한 차수씩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00% 다 배우지는 않을 거고, 이 책으로는 다 배우는데 내용 자체가 그 뒷부분은 좀 축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양이 조금 있는 부분도 일단 축약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14회나,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로는 이게 14회, 그 중에서 얘네들이 10회가 아닌 11회가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이제 수업은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세목도 있고 쉬운 세목이 있는데, 여기서 어려운 세목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어려운 데는
법인세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수업을 지금 진도를 이렇게 나가긴 할 거거든요. 근데 법인세법은 한 번 듣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냐면 한 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이제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도 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공부하겠지만 다 공부하고 나서 법인세법을 회계를 다 완강을 하고 한 번 더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세목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 세목만 공부해도 맞추고 이제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회계랑 연관이 좀 있어요. 회계랑. 그래서 회계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법인세법을 공부하기가 쉽진 않다. 그래서 일단 그냥 들어도 이제 문제 푸는데 영향이 없는 파트는 많으니까 공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회계를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 범위, 특히 특징이 우리 그 재경관리사의 특징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요. 생각보다 범위가 높다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다 시험 문제 안 내도 특정 파트나 아니면 법인세도 일부 파트에서만 만약에 출제를 하게 됐어도 어느 정도 법인세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전 범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대신 깊지 않아. 내용이 깊지 않아서 전 범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범위는 넓은데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일단 배우기만 하면 이제 웬만큼 맞추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지금 국세기본법부터 해서 제가 이제 5회에 걸쳐서 이제 기본법 첫 번째 나오는 게 조세 총론인데 총론 포함해서 5회 정도에 걸쳐서 이제 기본법 설명하고 법인세법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서 이제 갈 건데, 책이 이번에 좀 늦게 나온 거 아시죠? 책이 좀 늦게 나와서 제가 시작 자체가 좀 늦어서 지금 강의를 그나마 제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거긴 한데, 하여튼 강의가 조금 늦은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케줄이 어떻게 보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몰아서 찍기가 또 어려운 점도 좀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적 복습으로 차근차근 이제 강의 올라올 때마다 이제 듣고 해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점수도 70점을 맞으려면 예를 들어서 28개를 맞추셔야 될 때, 저 같으면 국세 기본법 같은 경우는 보통 목표 점수예요. 한 4개 정도, 하나 정도 틀린다고 가정하고 공부를 가볍게 해주시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특히 부가가치세는 8에서 9개, 소득세는 7에서 8개,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셔도 제가 수업하는 범위 내에서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최대로 많이 맞췄을 때는 20개 정도를 여기서 이제 맞추시고, 나머지 9개에서 10개 정도 법인세에서는 맞추실 생각으로, 그러면 15개에서 9개, 10개면 한 5개 정도는 계산이나 좀 어려운 파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법인세를 많이 가져가시면 나머지 소득부가에서 여유롭게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법인세로 법인세를 고득점 맞는 거는 제가 강의를 그 회계사 세무사 시장 거기 학원 학생들 강의도 오래 했는데 쉽게 한번 누구나 아무리 머리 똑똑하든 뭐하든 이미 공부해 보신 분 말고, 이제 만약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소득부가는 어느 정도만 쭉 공부해도 따라오거나 이제 반응이 있는데, 법인세는 1년을 공부해도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부를 해도 와, 이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얘기예요. 하고 나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할 때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회계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연관이 되면 어느 파트에서 이게 왜 그런지를 하려면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그런 거지, 그 대신 고득점 맞기가 그만큼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쉬워서 고득점이 나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법인세로만 봤을 때, 법인세 과목으로만 봤을 때, 세목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다, 고득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틀려도 합격할 수 있게 해준 거 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넉넉하게 합격이 될 거예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어디 볼 거냐면, 14페이지 보시면 조세의 개념과 분류, 거기 또 볼게요. 일단 조세의 개념과 분류, 이거는 뭐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이 개념이 좀 중요한데, 이 조세라 하면 이제 뭐라고 개념이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게 주체가 누구냐예요. 조세를 걷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이 조세를 걷냐인데, 국가의 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도 주고 직원들 아니면 물건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잘 보세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라고 해서 우리 조세의 요건이 되는 과세 요건이 결정이 되면 그 과세 요건에 따라 징수, 과세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에 규정돼 있어요. 법률. 우리 법의 최고 높은 수준의 법을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고, 또 그 밑에 법률 밑에도 어떤 시행령이라는 또 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통령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국회에서 모든 걸 제정할 수 없어서 시행령의 일부를 위임해서 또 정하는 경우인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법률에 규정됐다는 거죠. 법률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 그러니까 과세 요건만 충족하는 자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모든 자에게, 그 다음에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대급부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국가에서 이 세금을 내는 그 금액에 따라서 뭐 어떤 보상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개별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금전급부라는 거는 그러면 세금을 다른 물건이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까? 근데 낼 수는 있어요. 어떤 세목에서는. 모든 세목은 아니고 어떤 세목에서는 낼 수는 있는데, 원칙은 금전급부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과세 주체라고 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누가 부과할 거니.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위법 회계에 대한 제재 목적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벌금, 뭐 과료 같은 경우는 이게 국세가 아니에요. 조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과세는 어디에 규정이 됐다고 했어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라고 했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는데, 조세는 법으로 규정을 해놔서 그 과세 요건에 규정된 모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과세 요건은 나중에 한번 체크만 해놓으시면 4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나중에 과세 요건을 배울 건데, 4가지가 있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있는데, 요 4가지의 요건을 이제 충족하게 되면 모든 자에게 과세를 시키겠다. 근데 어디에 이게 과세 요건이 규정됐겠어요? 법률에 이게 규정이 됐다는 거고,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인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금전 납부의 예외가, 금전 납부 예외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속세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상속세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국세예요, 국세. 국가가 주체인 이제 조세고,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라는 게 금전납부 예외로 부동산으로 우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인데 이 두 가지가 금전납부의 예외고, 그 마지막으로 일반 보상성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일반 보상성을 이제 비보상성이라고 불러요. 비보상성. 일반 보상성은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급부라는 건 여러분들 개별보상이라는 거예요. 개별보상.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희 회장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뭐 실제는 그렇게 낼진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많이 낼 거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줄 거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 뭐 그 세금 많이 내신 분도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도소도 가고, 아니면 뭐 불리한 뭐 어떤 그 상황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지,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이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거고. 그 15페이지 보시면 그런 조세의 분류를,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국세랑 지방세랑 분류를 하죠. 우리 국세랑 지방세랑 분류를 이제 크게 하는 건데, 그 국세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내국세, 관세, 부가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밑에 보면 보통세, 목적세,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해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조세 체계라고 해서 이제 도식화되어 있지만, 이건 처음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1번부터 6번까지 이 분류하는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간혹 나니까 한번 봐놓을 필요 있는데, 일단 과세권자. 아까 과세권자가 국가다. 그러면 그걸 국세라고 하고,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국세에서 이제 내국세랑 관세랑 나눠지고, 법소부, 우리 아까 배웠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재산세, 여기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해서 이제 과세하는 이제 지방세라 불러요. 두 번째, 세수의 용도. 이 조세를 어디에 쓸 건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거든요. 이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보통세는 대표적인 법소부가 보통세예요. 세수의 용도를 특정 지우지 않아. 이 돈은 어디에 쓰겠습니다. 특정 지우지 않은 우리 일반 경비에 충당한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목적세는 특정 곳에 우리 조세를 사용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세, 농특세, 그 지방교육세라고 또 있죠.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건 교육세나 아니면 지방의 교육이나 농어촌 특별 농어촌에 발전을 쓰거나, 나중에 또 배울 건데 뭐 교통에너지환경세나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죠? 그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우리 지방세 있거든요. 그렇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거는 지역 자원에 따른 이제 어떤 필요 목적에 따라서 걷는 세금을 이제 목적세라 불러요. 그 다음에 조세 부담의 정가존도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직접세하고 간접세를 공부하게 될 건데, 대표적인 간접세가 저기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고,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직접세인데, 이건 뭘 결정할 거냐면 실제 납세 의무자, 우리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자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그 세금을 부담하고 신고할 건지 부담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납부만 할 건지 신고만 할 건지인데, 부가가치세는 특징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소비하면 그거를 파는 사업자가 여러분들 부가세 포함해서 돈을 받아다가 그 사람이 부가세를 대신 내준대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간접세고
요게 같으면, 요게 거꾸로 썼지만, 같으면 직접세로 불러요. 대표적인 우리 소득세, 법인세가 이제 의무자, 여러분들 세금도 내야 되고, 부담도 해야 되는 이제 직접세를 의미한다. 4번에, 인세와 물세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 때 인적 현황을 고려해 준다. 인적 현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 그럼 세금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세금이 없으면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조세가 소득세, 법인세예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법인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공제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세라 부르고, 대표적인 부가가치세가 물세인데, 부가세를 낼 때는 간접세이기도 하고, 이거는 개인 현황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내는 간접세니까 이건 그냥 상관없이, 인적 현황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내는 조세다. 그 다음에 과세물건 측정 단위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종가세, 가격을 과표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대표적인 이런 모든 세금이 다 종가세 여러분들 세금이 다 금액으로 된 거. 종량세는 세금을 수량으로 매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주정, 탁주, 인지세라고 되어 있는데,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담배 개수당 그 세금을 매기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부른다. 마지막 6번에 독립된 세원이라고 해서 어떤 독립적인 세원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 대부분 독립된 세원으로 법소 부른다. 독립된 세원으로 부과를 하는 건데, 부가세라는 거는 그 어떤 세금에 붙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인 교육, 농특세,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 교육세랑 농특세는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개별 소비세나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혹시 부과가 되면 거기에 교육세랑 농특세가 별도로 거기에 붙어요, 세금이. 그걸 부가세라 불러요. 지방교육세도 우리 지방세 여러 가지 11개의 지방세 세목 중에서 특정 지방세가 과세가 되면 거기에 지방교육세가 또 부과해서 붙는다. 그걸 부가세라 불러요. 그 예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조세는 과세구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세는 금전납부 원칙. 3번 납세자는 납부한 조세 비례해서 국가로부터 개별적인 보상을 받는다. 비보상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으로 한 과세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기본 원칙 두 개가, 하나는 조세, 이제 법률주의라고 나왔죠. 법률주의.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에 또 세부 항목이 있긴 한데, 이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책에 없다는 거는 거기 이제 안에 있을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 과세 요건의 법정주의, 그 다음에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 그 다음에 소급과세 원칙이라고 또 거기 안에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세법의 엄격 해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세의 법률주의라는 거는, 우리 조세법 같은 경우는, 조세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이거를 이제 정해줘야 된다. 정해줘야 되는데, 특징이 법으로 이제 정할 때 거기 두 번째 줄, 그 법률주의에서 이제 나온 두 번째 줄 보시면 해석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조세 법률주의에 따르는 행위나 이제 할 때는 그 세법을 해석할 때 엄격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물리 해석. 그냥 누구나 해석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 조세에 대한 부분 법률에 규정할 때 얘를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금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거를 따르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요거를 정하시기도 하고 명확해야 되고, 거기에 또 소급과세 금지라고 해서 이미 지나간 이제 그 세액,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새로 바뀌더라도 소급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소급과세 이제 금지라는 규정이 또 조세 법률주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 그 밑에
조세 평등주의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러분들 조세 평등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재벌들은 세금을 적게 내요, 많이 내요? 많이 내도록 돼 있죠. 많이 내도록 유도도 하고 당연히 법으로도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는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있고,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있고, 수직적 공평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평등주의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평적 공평이라는 게 보통 뭐가 있냐면, 뒤에 나올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형식적으로 명의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번 사람한테 과세를 시키겠다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부당행위상 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조세 회피하려고 내 소득을 다른 사람의 소득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저한세라고 해서, 최소한, 이제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을 내라. 수평적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부담 능력이, 같다고 했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 능력이 같은 사람끼리 만약에 A의 사람과 B의 사람이 소득이 둘 다 10억 정도가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같으면 세금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한 명은 세금이 5억 나왔고 한 명은 세금이 1억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평적 공평을 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해 있을 거고, 수직적 공평이라는 건 여러분들 부담 능력이 높은 사람한테 더 세금 부담을 많이 지우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진세율이거든요. 이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는 게 수평적 수직적 공평의 예라고 해서 조세 평등주의의 예로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부담 능력이 큰 사람들이 큰 부담을 조세 부담을 지우게 하는 거다. 지금 거기 분류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꼭 문제에서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16페이지에 보면 과세권자에서 국세는 법소부,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정도는 아셔야 되고, 세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는 법인세, 소득세가 보통세고, 대표적인 목적세가 부가가치세도 보통세예요. 그 다음에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지금 여러분들 교육세, 농특세는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세와 목적세죠. 지금 지방교육세 마찬가지. 이 셋은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는 뭐다? 목적세이면서 부가세다. 그 다음에 정가 여부에 따라서 법인 소비세, 소득세, 간접세의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고, 또 개별 소비세가 또 있어요. 주세도 있지만 개별 소비세, 특정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 소비세. 인세는 소득세, 법인세. 물세는 나머지 부가세, 재산세. 그다음에 종량세, 종가세 이것도 한번 봐놓으시고, 독립세, 부가세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1번 다음 중 조세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반대급부 없이 부과한다. 여기까지는 맞죠? 개별 보상에 해당한다? 아니지. 반대 없이 부과하니까 비보상성. 그래서 일반 보상성이죠. 그래서 개별적인 보상을 해주지가 않는다. 경찰이 여러분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더 과하게 보상해주는 성격으로 보호해주진 않아요. 우리 동등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동등하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틀린 거고. 2번. 직접세는 입법상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조세. 우리가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간접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세는 이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가 않아요. 3번. 목적세는 세수의 용도를 특정해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목적세 대표적인 게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라고 했지. 제가 소득세, 법인세는 아니라 했죠. 소득세, 법인세 얘네는 직접세이면서 보통세이면서 독립세이면서 이래요, 지금. 처음 공부할 땐 좀 어렵겠지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금 4번에 과세권자이자에 따라서 이제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로 이제 구분할 건데, 국세랑 지방세로 나누고 국세 중에서는 내국세랑 관세로 나누죠. 그래서 그 세 개 관세로 나누는 게 틀린 거야, 지금. 2번 조세법의 기본 원칙, 조세 법률주의, 조세 평등주의라고 하는 건데, 1번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 요건 등이 정해지면 국회가 정해. 그 과세 요건은 누가 정한다는 거야? 국회가 정한 법률로 규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란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이거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법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개헌이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개헌. 개헌은 국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순위에 이제 표를 얻어서 이제 바꿀 건데 보통 이제 200석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이제 그 득표를 해야지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거고, 보통 여러분들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법률을 제정해요. 법률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데 그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입법 대통령이 규정하는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 이 과세 요건들이나 이제 조세의 기본은 법률로 정해놓고 그 세부 내역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로 규정한다는 게 맞아요. 이번에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도 없고 납부할 필요도 없이 납부를 요구할 거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법률로 정한 조세만 근거가 있다는 거고. 3번 조세를 집행할 때는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행정 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유추 해석을 허용한다? 제가 아까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금지라고 했죠. 물리 해석은 그냥 문헌에 따라서 그냥 해석해서 과세한다는 거지 확장이나 유추 해석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조세 평등주의. 여러분들, 조세 평등주의 안에는 수평적 공평이나 수직적 공평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안에는 실질과세 원칙, 뭐 부당행위 산부인, 최저한세, 뭐 의제배당, 아니면 초과 누진세율 등등 어떤 규정 등이 있어요. 나중에 또 뒤에서 배우게 될 거다. 3번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1번, 2번은 맞고 3번 조세 부담에 전가한다는 거는 간접세, 직접세인데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잖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이게 간접세거든요. 그건 좀 외워두셔야 돼, 그런 것들은. 나머지 과세권자, 사용용도, 특정 여부, 목적세, 보통세, 목적세, 과세물건 측정 단위로는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돼 있죠. 4번 조세의 분류 중에 1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면 뭐예요, 이게 지방세죠.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에 해당한다. 이게 조세가 아니고 법인세. 법인세는 국세죠, 국세. 법소부는 국세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국세고, 지방세는 앞에 얘기했던 재산세, 취득세, 뭐 이런 건데, 틀린 거고. 2번, 법인세는 보통세, 목적세에 안 들어가요. 소득세는 인적 현황을 고려해주는 인세라고 했죠. 법인세, 소득세가 인세다, 인세. 이건 맞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면서 물세예요, 물세. 그래서 직접세에 해당한다, 틀린 거죠. 간접세. 5번. 보통세가 8조, 목적세가 5조가 거쳤네요, 보니까. 근데, 그럼 목적세가 뭡니까?
목적세의 대표적인 게 아까 뭐가 있었어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라고 해서 교육세, 교육에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세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용도로 걷는 세금이라고 해서 목적세는 과세권자나 예를 들어서 과세 물건을 측정 단위, 뭐 종량, 종가냐 그게 아니고, 근데 정가 여부도 직접세, 간접세 그런 게 아니고 일본처럼 세수의 용도에 따라서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조세라고 해서 보통세와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여러분들 조세의 기본 원칙이고, 이 조세의 기본 원칙은 시험에 이제 100% 출제된다는 이제 보장은 없지만 간혹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번부터 5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세의 분류체계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분류하는 게 아까 그 표에 있었잖아요. 15페이지. 대표적인 국세, 지방세, 내국세, 관세, 부가세. 그 부가세가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세금에 붙는 세금, 그 다음에 직접세, 간접세, 목적에 따라, 정가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법인세, 소득세도 쭉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대표적인 게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그 중에 보통세가 쭉 나와 있는 지방세법의 세금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방세냐, 국세냐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직접세냐, 간접세냐, 보통세냐, 목적세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액을 세목,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우리 세목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외에는 공부를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외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 표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아까 뒤에 나왔던 우리 문제에 나왔던 정도의 내용들 정도까지는 아셔야 된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하시면 혹시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국세 기본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